调看，谢谢。上车。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워싱턴 기념탑. 이 탑은 미국인이 사랑하는 상징이자 워싱턴의 랜드마크다. 기념탑 옆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비와 미군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한국 전쟁은 미국인에겐 잊혀진 전쟁이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이기도 하다. 미 육군 역사재단에서 전쟁사를 연구하고 있는 스토이 부부가 문서기록관리청을 찾았다. 미국과 관련된 전쟁 정보와 자료가 가득한 이곳은 부부가 단골로 찾는 곳이다. 재미동포 2세인 아내 모니카는 요즘 6.25 전쟁 관련 자료 수집에 열심이다. KMF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가서 교육시키는 분들 KMF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38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러시안 솔저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 전쟁하기 전에.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인생의 반려자이자 훌륭한 연구 동반자다. 모니카의 도움으로 38선과 6.25 전쟁의 비밀을 알고 있는 로우니 장군을 찾아가기로 했다. 워싱턴의 한 요양소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로우니 씨 부부. 고령과 지병 탓에 거동이 불편한 로우니 씨의 부인이 스토이 부부와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줬다.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국에 머물렀던 남편인지라 한국에서 온 이방인이 반가웠던 모양이다. May I introduce Mr. Jin Che? Hello. Hi, how are you? Fine, how are you? Good, He's from wonderful. KBS. Good. I'm here. 올해 97이 된 로우니 예비역 중장. 시력을 잃어 앞을 볼 수 없는 로우니 씨는 목소리로 취재진을 반겼다. 방 안 곳곳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로우니 장군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 흔적도 보였다. 취재 요청에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로우니 씨.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였다. 빗질하는 모습에서 단정한 군인의 모습도 엿보였다. 이날 방문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발간된 그의 회고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한 세기를 살아온 한 군인의 평생에 걸친 회고록.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회고록 집필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책 속엔 한글 발간의 이유가 적혀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한국 전쟁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오랜 세월 이 책이 읽힐 순간을 기다렸다. 한국 전쟁이 한국에서 벌어졌지만 한국인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한국인이 모르는 일, 숨겨진 이야기 가운데 로우니 씨가 가장 먼저 털어놓은 것은 38선에 얽힌 비밀이었다. Boss, General Abe Lincoln, who was the Army planner, he said it'll be the 38th parallel. We said no, boss. The 38th is wider and not as good terrain. He said, oh, he said, but haven't you ever heard of Nicholas Speakman?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은 지리적으로 38도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근거가 희박한 이론이었다. He had a theory that 90% of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e world of significance happened around the 38th parallel.
링컨 장군은 세계 역사의 대부분이 북이 38도선 북쪽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학설을 굳게 믿고 있었다. It was a sensitive subject, and I didn't want to bring it up. The whole Special Plans Group was against the 39th and against the 38th and for the 39th, and he was for it. Then, of course, he went to General Marshall, and what General Marshall approved, he said, I had a lot of confidence in General Lincoln. Anything General Lincoln wants to approve. So they put that forward. 분석과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믿는 학설에 대한 결정. 38도와 39도는 단순히 위도상의 일도가 아니었다. 39도는 평양 바로 밑으로 한반도의 잘록한 허리 부분이었고 방어가 훨씬 유리한 지역이었다. I think that there would have been better because there was a shorter line and had some more high ground possibilities. 위도상으로 일도지만 한반도 전략적 균형으로 본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일도 이남으로 결정이 된 것. 뭐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6.25 전쟁도 발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또는 뭐 유엔군과 공산 진영 간에 3년 동안의 아주 처참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떤 경계선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그 결정이 그렇게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뭐 그 후로도 두고두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링컨의 단순한 결정으로 생긴 38선 마을. 이곳을 찾은 모니카와 팀은 미리 준비해온 과일을 길가에 차렸다. 청주 대신 물을 준비한 어설픈 제상이지만 조상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1동포 2세와 파란 눈의 미국인이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는 낯선 광경. 평양이 고향이었던 모니카 씨 아버지는 38선이 그어지면서 고향을 잃어버렸고 두 번 다시 그 땅을 밟지 못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소원을 못 하시고 가서 항상 마음이 아픈데 통일이 돼야죠. 통일이 돼야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고 자라났지만 항상 어디선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It's to honor my wife's ancestors in Northern Korea. It's not North Korea, Northern Korea. And it's very meaningful because the last thing her father wanted to do in his life was return to visit his home. He never saw his parents after 1950, after 1948. And I remember him always speaking about how much he missed his parents. So it's very meaningful. And someday I hope she will get a chance to go visit her ancestors' graves in Pyongyang. 촬영 내내 씩씩한 모습을 보였던 모니카 씨. 끝내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다. 모니카 부부가 포천에 있는 38선 마을을 찾은 이유는 6.25 전쟁에 얽힌 생존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이 먼 데서 오신 손님부터. 이제 당시를 기억하는 생존자는 마을에 2명뿐. 부부를 맞은 것은 고창학 옹이었다. 곧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77살. 그러니까 13살이면 아직도 기억하시기 많을 텐데. 방은 이북이고 네. 부엌은 이남인 거예요. 우리 동네 전체는 42집이었어요. 42집이요? 6.25 날 때. 네. 그랬는데 17집 남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고모부 고창학 옹의 생생한 증언이 모니카의 손에서 역사가 되고 있다. 점점 부부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 고창학 옹. 1945년 그날의 현장으로 안내했다.
200m 될려나? 이게 200m 안 되죠? 예. 당시 38선이 그어졌던 곳이다. 있는 정도잖아요. 그때는 미국 사람하고 소련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친구들 모양 왔다 갔다 했어요. 나가가지고 인민군. 해방되자마자 38선이 그어지고 미소 양군이 주둔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겐 그저 일상의 풍경일 뿐이었다. 향나무 있는 데가 거기가 나무 숲이었었어요. 그 나무 숲을 거기다가 이제 그 텐트를 옮기더라고. 이렇게 옮기고 여기는 이북이 되고 이제 저쪽으로는 38선 이남이 되고. 그 이제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럴 거고 이 민간인들을 통제를 완전히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아, 그게 47년경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금 하나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무서운 철조망이 된 것은 38선이 그어진 지 2년이 좀 안 됐을 때였다. 뻥 하고 쏘면은 무슨 불덩어리가 이거만한 게 휙 날라오고 떠지고 날라가 떨어지고 그리고 불이 그냥 막 불덩어리가 뻗쳐나가고 그렇게 총질을 하더라고요. 그걸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우리 동네 사람을 그게 5.8 사건이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역 분쟁이 여기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기 그 내가 건너로 다 철수를 시켜버린 거예요. 5.8 사건 이후 마을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남과 북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적대감을 드러냈다.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하루하루 일촉즉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다. 알면 알수록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는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 아버지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제2세나 3대한테 연결을 해줘야지 그게 역사가 되지 나한테서 끝나면 그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존재한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북한의 남한 침공 가능성이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윌러비 장군은 북한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고수했다. Well, it's just by fate and circumstance that different officers had duty on over weekends, and I happened to have the duty on that a fateful day when the first messages came across the desk that the North Koreans had gone south across the 38th parallel. I was coming south towards Seoul. So. 운전병이 메가더의 아파트에 내려주었다. 메가더 장군은 나를 보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나에게 전쟁이 날 줄 알았다고 말하려는 건가? 나는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매우 의기양양해 보였던 모양이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건만 노인에겐 그날의 일이 필름처럼 새겨져 있다. 어느 날 글쎄 6월 24일 날 그날 저녁에 비가 와기 시작을 했는데 자다 보니까는 천둥하는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하고 아주 소리가 요란스러워. 그래서 깨서 엄마더러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는 야 가만히 있어 난리가 났어 그러더라고요. 탱크들이 지나가고 보병들은 다른 새길로 쫓아나가고 근데 그 새길이 바로 내가 살던 집 울타리 옆에서요.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그리고 북한은 파죽지세의 진격으로 전쟁 발발 2달 만에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했다. 한편 전쟁이 일어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유엔군은 상륙작전을 계획했다. 1950년 7월 21일 메가더가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서울이다.
메가더의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고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낮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다. 모든 조건을 검토한 결과 9월 15일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했다. 인천에 상륙할 것을 재고해달라는 참모들의 설득에도 메가더 장군은 뚝심을 꺾지 않았다. 남은 것은 성공을 위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뿐. 로니와 참모들은 물살이 거센 인천의 제방을 넘기 위해 일본에서 알루미늄 사다리를 제작했고, 상륙용 함정을 적절하게 해안에 대기 위해 다각도로 정보를 분석해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인천 지역을 상륙 지점으로 한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군 측에서는 이제 미 합참하고 논의 끝에 군산과 인천, 진남포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은 너무 아래쪽에 있는 거고 서울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인천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도 서울이 있으니까 말이죠. 또 진남포는 너무 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평양 쪽에 가까우니까 북한군 저항이라든가 중공군의 참전을 우려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을 상륙 지점으로 선택했었습니다. 서울을 수복하자 유엔에서는 38선 이북의 진격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38선을 영구 경계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가더는 내친 김에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Use the atom bomb, but the United States did not want to use the atom bomb because they felt that if they did, it would bring in Russians and the Soviets would bring in World War III.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했던 트루먼에 대해 북진을 원했던 메가더는 분노했다. 미군이 이제 참전할 당시에는 전쟁 이전 상황으로 복귀했습니다. 그것은 북한군의 38도선 이후로 격퇴를 의미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세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이제 호전되고 역전되면서 유엔군의 참전 목표를 북한군의 개멸로 바꿨습니다. 서울 수복 후 통일을 주장하며 북진을 외쳤던 메가더와 38선까지 회복을 원했던 트루먼의 전쟁에서 메가더는 승리했다. 모니카와 팀 부부는 또 다른 6.25 전쟁 참전 용사를 방문했다. 유쾌한 농담으로 소란스러운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니 꽤나 친분이 두터워 보인다. 치열했던 원산 전투와 흥남 철수 작전의 현장에 있었던 존 인사니 씨. 인사니 씨와의 이야기는 훗날 38선과 6.25 관련 역사의 중요한 증언이 될 것이다. 60, sir. Oh, look at this. So you stayed in that house? I want to show you some typical. Oh yeah, this is the typical Korean kitchen. Absolutely. They have the heat. Yeah. And that heated up the room next door. Yeah. So you always had a warm floor. Floor. We call them chigi bearers. We fought in Korea. I fought with just my field jacket, sometimes a half a shelter half on my belt, hanging on the belt. We traveled very light, no 75-pound rucksacks. At night, we relied on the rear to send up luckily a hot meal or a blanket or something like that. The people who brought that stuff up were these people. Right. We call them chigi bearers. Yeah, the A-frame guys. You see them? Guys, and they brought the stuff up at night to us. Right. And then they would leave. Right. And maybe in the morning they would come back up and take the stuff and get out of the way. They were not there when we were fighting. 낯선 한국 땅의 여러 모습을 기억에 담아왔던 인사니 씨. 6.25 전쟁 당시 대위로 한국 땅에 들어왔던 그는 자부심이 강했던 젊은 장교였다.
혈기왕성했던 젊은이는 전쟁이 그리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People thought at that time, hey, this is almost over. We got it. You know, they're way up here. They made this a fantastic landing at Wonsan. Here's the Americans there, and it's all under control. We're going to give them a Thanksgiving dinner. Cold, miserable, but somehow they got a dinner. At that point, we thought the war was over. 하지만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퇴하던 유엔군은 흥남에서 민간인 10만 명을 구하는 철수 작전을 감행했다. We have to take back these our own troops and supplies, but if they want to squeeze in on top of the tanks and other supplies, we'll do it. So over 100,000 squeezed in and around on our various ships that went to the south and saved these people from capture and possibly execution by the North Koreans. 민간인 구조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피라민들 가운데 아마도 그 간첩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안태를 하는 것을 우리 한국 김백일 장군이 간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같이 싣고 나왔다. 민간인 구조에 적극적이었던 로운이 하지만 본인은 흥남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들어와 이렇게까지 위험했던 적은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마지막 주정을 타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폭발이 일어났고 주정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우리는 마운트 맥킨리암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감에 빠졌다. 그리고 나는 해안에 버려졌다. 다행히도 지나가는 미군 비행기를 발견했고 해안에 버려진 전지 분이로 SOS USA라고 썼다. 그리고 우리는 구출되었다. 흔적을 지워버리는 폭발은 흥남부들을 엄청난 굉음에 휩싸이게 했다. 세계 전쟁사의 가장 인도적인 작전으로 평가받는 흥남 철수. 로우니 씨는 마지막 흥남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한다. What I remember first at the tremendous fireworks, like a great 4th of July celebration in the United States, all the docks being blown up, and my thought was now having sent all the troops out and most of the supplies, I would get on one of the last skiffs to leave and be able to be rescued.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이었던 흥남 철수.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대규모 중공군에 의해 후퇴는 계속됐다. 흥남을 빠져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철수했다. 그리고 일사후퇴가 시작됐다. 뺏고 뺏기는 전투가 계속되면서 양측은 지쳐갔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이 무리한 상황이었다. 1951년 6월 23일 말리크 소련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전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메가더의 후임이었던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회담을 수락하면서 정전 논의가 가시화되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적대와 무장 행동이 사라질 수 있는 끈을 잡게 된 것이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전쟁의 중지는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에 봉착하면서 어느 쪽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he United States decided that they did not have enough troops to keep pouring into Korea to take all of Northern Korea, and so they were willing to settle for the original the division line of where the Soviets would administer the peace, the occupation, and south of that the U.S. And South Korea south of that line. So it was more a matter of
battle fatigue and unwillingness of the U.S. to spend enough troops, because they felt that once the Chinese were in, they could put endless numbers of troops and equipment and would never stop, and would never be able to defeat the Chinese. So the decision was to declare an armistice.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전회담. 그러는 동안 전선은 고지전 양상이 됐다. 한치의 땅이라도 더 빼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철의 삼각지라고, 철원하고 김하하고 평강하고 요 삼각을 그리면은 삼각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고지 정탈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38선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고지전은 소모전이었다. 오늘 유엔기를 꽂고 내려오면 내일은 인공기가 올라가는 처절한 상황이 남은 전쟁 기간 동안 계속됐다. Well, we fought Hill 717, 481. They were big battles, yeah. We had battles all the time. I didn't appreciate what was going on while the armistice talks were going on. I didn't appreciate that. In other words, while the talks were going on, we still had commanders who were fighting for a piece of ground, which was dumb. It was dumb. In other words, we fought, even in Korea, we fought many times over the same hill. Over the same hill. I can't tell you how many times I went through Uijeonbu.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치열한 전투 끝에 남은 것은 포로. 포로 송환 문제는 정전회담 내내 첨예한 주제였고, 같은 세력 간에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중공은 포로를 강제 송환하기를 원했고, 자유진흥 측에서 내세운 것은 본인 의사에 의한 송환을 내세웠기 때문에 중공 측에서 정전협정에 관한 어떤 협상을 전부 하지 않겠다고 백지화시켜버렸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중공과 북한 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참전 용사를 만나기 위해 미국 유타주 시더시티로 날아갔다. 1951년 2월 북한군 포로가 수용되면서 시작됐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 당시 포로 수용소 장교였던 에런드 씨는 한국 관련 일에 적극 도움을 주었다. 거실에는 태극기를 비롯한 한국의 물건과 참전 당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장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60년 전의 기억. 당시 관련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And given to each prisoner tells them this. It's getting pretty wore out after 60 years. Oh, look at that. It says July 27, 1953. That's the day the war That's ended. the day. It's from Major Infantry Harry Hirsch. Harry Hirsch. And then, oh my, there's Koreans. On the back, it's all written in. Oh, this is over 60 years. Well, yeah, old paper with all these. 정전 체결 당일날 발표된 포로 송환 관련 문서였다. 중공국 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당신들의 군대 대표자에게 인도될 중립지대에 당신들은 수송될 것이다. What is that? This is a list of. This is their name in English. 에런드 씨는 포로 수용소에 관계된 많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서에는 당시 북한군 포로들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수용소 안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는 문서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에런드 씨의 기억은 어제처럼 생생했다. 70,000 prisoners. Oh, this is a prisoner. Yeah, they had a ponchos on it. 다른 것을 꺼낼 때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손길. 펼쳐진 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다. This is a painting. Wow. This is a painting of Georgy Malenkov. Wow. Who was the premier of Russia at the time of the war. This was done by one of the prisoners from memory. From the memory. What he did was take a rubber poncho, which we saw in one of those photographs,
he somehow melded or scraped. 소련의 스탈린 사망 이후 서기장이 된 말렌코프.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였던 그는 어느 추종자의 손에 의해 생생하게 재현돼 있었다. How strong their belief of communism that he worshipped him all those years to paint this. This is a piece of art to me. It is. And he did such a wonderful job. The features are just outstanding. 거제도의 진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다시 주섬주섬 물건들을 꺼내놓는 에런드 씨. Oh, they made this one in the Kojedo. Oh, okay. 그가 보여준 것은 이념의 상징이었다. 포로들이 간직했던 다양한 상징은 제각기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온갖 이념이 난무하는 것이었고 냉전의 축소판이었다. 정전의 쟁점이었던 포로 송환 문제. 애초에 전원 송환을 원했던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협상이었다.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만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결국 포로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정전회담의 진전에 힘을 보탰다. 한국전쟁을 주도했던 스탈린이 사망하자 더 이상 중국이나 북한 측에서도 스탈린의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So it was a quiet day, if I remember correctly. But about 7 o'clock at night, I'll never forget it. It seemed like every Chinese and every American artilleryman was firing everything they had. The infantry felt that these guys didn't want to carry the ammunition back. They just fired all day, from 7 o'clock in the evening on, and many casualties. 고전에는 서로가 피하가 있는 포탄을 다 쏘았다고. 뭐냐 하면은 이 포탄을 갖다가 적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쪽에도 쓰고 우리도 쓰고 아주 치열한 포탄 적장이 있었는데 10시가 딱 되니까 피하간에 그야말로 조용하게 일시에 총성이 끝는 것을 아주 말하자면은 기억이 남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전이 일제히 중단됐다. 그렇게 61년이 흘렀다. Famous movie, Gone with the Wind. You remember there's a scene in Atlanta during the Battle of Atlanta in the railroad yards where the whole railroad yard was just bodies. Well, that's how the 44th MASH was. And I never see Gone with the Wind that just doesn't come back as a real thing.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은 위도 1도. 38도가 아니라 39도의 운명을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쉽게 남침, 무력, 도발 이런 그 구상을 펼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치적 타협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좀 더 비중을 두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그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뭐 역사적 가정입니다만은. It was not a good decision, and I thought afterwards that I should have had more courage and to fight against it.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큰 실수였다. 3구선으로 결정했다면 방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고 더불어 수많은 생명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영원한 운명이 될 38선은 이렇게 결정되었다. Let me know when. Whenever you're ready, sir. Ready, sir. Ready now? Yes, sir. Yes, sir.